한국상담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 상담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여 2000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학회 회장 김인규. 네, 홍보위원장 이난입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제1부에서는 상담 관련 5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좀 살펴봤다면 제2부에서는 나머지 5개 이슈를 김인규 회장님과 제가 담론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금년 5월 WHO가 게임에 중독적으로 몰입하는 행동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게임 사용 장애 증상에 대해서 6C51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11차 국제 질병 분류 개정안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2022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질병 코드가 등재될 경우 아마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질병 코드 등재를 앞두고 의료계와 게임 업체가 팽배한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게임 중독으로 중독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질병 코드 분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을 걱정해서 게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9일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간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의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 협의체는 이 사안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의 실태조사 등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의 과학적인 근거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게임 이용 장애 국내 실태 조사를 하는 거, 그리고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이렇게 분석을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가지의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서 수행기관을 공모해 거친 후에 착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담자의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돕는 최선의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어떤 관점과 입장이든 우리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삶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게임 과몰입을 상담 및 치료하는 입장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의료계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대개 진단 그리고 또한 약물 처방을 중심으로 하는 병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회복,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 분야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모든 중독이 병리적 관점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상담을 통한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재난복구 현장 상담 지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태풍, 호우, 지진,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후유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만큼 재난 경험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들으면서 인간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도 이제는 국가의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올해 4월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물리적, 의료적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에 상담 분야에서도 심리 지원을 위해서 한국상담학회 사회적 위기상담위원회에서는 매년 재난상담교육을 3회 운영하고 재난상담 지원단을 구축을 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국가 재난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하고 나면 정신 심리적인 압박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90% 정도는 완화되고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수의 경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불안장애라든지 PTSD라든지 수면장애 등입니다. 이런 증상으로부터 재난 경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좀 선별해야 될 것이고 개인 상담, 심리 검사 서비스 그리고 추후 지속적인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 경험 후 6개월 동안 회복기 혹은 만성화기로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을 목표로 상담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내에 트라우마 전문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의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서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가 같이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담 영역에서 일하는 인력도 타 분야에서 혹은 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찾아가는 공공상담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최근 정부기관에서는 법률, 금융, 노동, 직업, 복지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정보를 몰라서 도움과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기관의 방문 방식이 아니라 내담자가 있는 곳으로 상담자가 찾아가는 공공상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가 감정노동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진행하였는데 27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성격 유형 검사 및 스트레스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청소년 쉼터는 공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연합 거리 상담을 실시하면서 남의 시선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하던 청소년까지 접근해서 도움과 상담을 제공했었습니다. 또한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충전 버스 제도를 만들어서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위한 토크 버스킹, 힐링 공방, 심리 검사, 가족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마을과 학교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과 상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한다면 상담자와 상담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나 사실을 몰라서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담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의 이제 심층적인 문제를 좀 접근하고자 할 때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와 상담실로 방문하게끔 하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기관과 MOU를 맺은 상담의 대중화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2019년 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님은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상담학회의 위상이 어느덧 국내의 상담 분야에서 정상 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MOU를 통해서 상담의 대중화에 공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대학 상담학과 협의회, 대한축구협회, 남북하나재단, 전라북도 경찰청, 대한적십자사와 MOU를 통해서 상담이 한 발짝 더 대중에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했었는데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학 상담학과 협의회와는 상담 학문 분야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류, 또한 상담 분야 진로 활성화 및 상담사의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는 축구계의 양성평등을 추진을 하고 성폭력 근절 및 대한축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하나재단과는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또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 상담사 업무 분야 간의 연계 교육을 약속하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과는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가족 등의 긴급 심리 지원과 경찰청 직원 대상 상담 심리 서비스 지원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와는 정서 지원 및 재난시 심리회복 지원 활동과 교육훈련 또한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상담의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상담의 국제화에 관한 기사입니다. 2019년 한국상담학회는 대중화에 이어서 국제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상담학회가 창립된 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화에도 기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님은 대중화에 이어 국제화에서도 유난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 국제화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 뉴올린즈에서 미국 상담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강연도 하고 또한 그 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상담학회의 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상담학회 국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도 마련을 했고 향후 미국 유학생 및 유학 준비생을 위한 소통 창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2020년도에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상담학회 및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상담학회 그리고 또한 중국의 중국 심리학회 등과 연관을 하고 그곳에 학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내년도 학회를 알리기도 하고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상담이 우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알려지고 그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큰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잘 준비해서 한국 상담도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해가 되고 그 길에 한국상담학회가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2019년 한 해 동안 잘 버텨주신 여러분들의 삶에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랐고 또한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성장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상담학회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대로 거기 있어봐 뭐든 들어줄게 말만 해 어디를 가든지 뭐를
돼줄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게 전부 말해봐 한국 상담학회 행복과 미래를 선물해주는 곳 힘든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위로받을 수 있는 그곳 한국 상담학회 걱정 예 하지마 예 시간은 많으니까 예 힘든 일은 잊기 마련 성급해 말고 기다려 초조해 답답해 I know that do something 망설이지 말고 다 말해 생각한 대로 한국 상담학회 I thinking you 힘들지